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 관련 뉴스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전기담요가 유럽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보도가 한국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한 황당한 보도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9월 초 중국 당국은 코로나 확산을 막는다며 전국 33개 도시에 대한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선전, 청두, 다롄 등 주요 도시가 봉쇄됐고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봉쇄되기 직전 청두 시내의 슈퍼마켓과 시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서로 식료품을 차지하기 위해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모든 물품이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실시한 봉쇄 조치를 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시민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지난 9월 25일 중국 SNS 웨이보에는 정말 황당한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자무스시는 지난 9월 17일 코로나 감염자가 2명 보고되자 다음 날부터 봉쇄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이 방역과 통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쌀과 계란을 개인적으로 전달한 것을 방역 관리자가 발견하고 압수한 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촬영까지 했습니다. 관리자는 밖에서 들어온 모든 것은 이렇게 버려야 해 라고 말했고 바깥 지역에서 들어온 물품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있다고 보고 영상을 촬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중국 정부의 조치에 중국 광역 매체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해외판 소셜미디어 계정인 샤커다오는 해당 사건이 권력 남용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이 무책임하게 진행된 게 처음이 아니라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쌀이 버려졌고 그런 일을 벌인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이달 16일 있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20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앞두고 각 지방정부가 방역에 고삐를 재면서 이러한 일들이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중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중국에서 코로나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은 러시아의 전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러시아산 가스입니다. 러시아는 서방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공급을 중단하거나 축소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제조업에 커다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정도입니다. 유럽에서는 철강과 같은 에너지 집약 공정 산업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쇄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고 특히 일본은 공장 가동을 영영 재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겨울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 공급이 정면 중단될 경우 유럽산 자본재, 중간재 공급 부족으로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로 인한 전기와 가스 요금의 인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산업 가운데 EU산 자본재, 중간재 의존도가 높은 조선, 반도체, 자동차의 경우 EU산 공급이 부족할 경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가스는 우리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가스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는 유럽에서는 이번 겨울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산 담요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보도가 한국 언론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중국 광둥성 선전 소재 전기담요 제조업체인 UTK 테크놀로지는 유럽에서 제품 구매 문의가 5배 늘어나는 등 이달 들어 수요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또 고객 대다수는 제품 긴급 배송을 요구하고 있고 다음 달 유럽에 1만 개가 넘는 전기담요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회사 대표는 설명했다고 합니다. 영국 유명 백화점 체인 존 루이스도 올해 전기담요 매출이 전년 대비 67% 늘었고 온라인상의 전기담요 검색은 47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가전협회에 따르면 1월에서 7월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기담요 수출액은 3,340만 달러, 하나 약 476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전체 수출액의 약 2배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럽에서 중국제 전기담요가 구매 폭증, 상상일 뿐일지도 모른다.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담요가 불티나게 팔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미디어 재경망은 프랑스와 영국의 중국계 주민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두가 자신의 친한 친구는 아무도 전기담요를 구입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거주 중국계 주민 역시 독일인 사이에서 전기담요 구입 러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중국인은 구입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에 거주하는 중국계 주민은 전기담요와는 관계없이 유럽의 일반 시민은 겨울이 오기 전에 난방 설비를 손보고 창문의 단열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뉴스의 진원지는 중국 인터넷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상에서 유럽인이 올겨울에 대비해 대량의 전기담요를 구입하고 있다는 정보가 퍼진 배경으로 중국 세관총서가 발표한 8월 가정용 전기 난방 관련 제품의 가격 지수가 올해 들어 최고치에 달한 것을 들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서 9월경 EC 플랫폼에서의 가열 제품의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고 유럽의 바이어가 주력이 된 것, 중국 가정용 전기협회 발표 데이터로 올해 1월에서 7월 전기 난방기구, 전기 담요 수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 등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게다가 전기담요 업체 중 하나인 청두채용그룹의 주가가 9월 26일 심천증권거래소에서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작 이 회사는 투자자들의 질문에 대해 당사 제품은 국내 판매가 메인이며 수출에 대해서는 현재 모색 단계에 있다. 해외에서 전기담요 주문은 받고 있지만 양은 적고 판매액도 작기 때문에 회사 매출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기사에 대해서 중국의 애널리스트는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증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뿐이다. 유럽으로의 수출을 가속시키기 위해서는 현지 환경용으로 개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전력 공급 출력 규격이나 환경보호 기준에 적합시키는 것 등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중국 담요 판매 폭증은 중국 인터넷상에서 나온 단순 축축성 발언을 미국 언론이 기사화했고 그것을 한국 언론이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이번 겨울이 지난 후 데이터가 나오면 정확히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합니다.